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현행 5,58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을 주장했고 뒤이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임금 인상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저임금 10,000원 요구안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전국 현장들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어느 지역을 순회 중에 계신 건가요? 지금 4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지금은 충남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 출장 중에도 팟짱에 기꺼이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데도 아니고 오마이잖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네, 위원장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전국의 그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위원장님 좀 자주 모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그래요? 네. 좀 요구를 잘 실천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 어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현행 5,580원에서 약 2배 정도로 인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지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0,000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전체 지금 서민들이 다들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비정규직 문제하는데 우선 생계의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고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요구들을 갖고 많이 싸웠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전체 노동자들 노동조합조차도 없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아픔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길은 네. 뭐 저희가 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데 지금 한국 정부만 박근혜 정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호들갑은 좀 떨기 시작했는데 네. 굉장히 둔감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기는 했습니다. 우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그 배경엔 뭐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아니, 지금 뭐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다들 지금 일을 해도 삶이 나아지가 않고 여전히 또 비정규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비정규 종합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면서 네. 민심을 달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현재 보면 이미 삼성그룹은 임금 동결을 선언해 버렸어요. 네. 그럼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벌들은 지금 4년 동안 사내 유보금들이 100% 이상, 20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네. 10대 그룹에 520조가 지금 쌓여 있어요. 네. 이런 문제를 설비 투자라든가 좋은 일자리 문제 그리고 가계소득 늘리는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립 서비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어찌됐든 정치권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불붙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말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금 김성태 의원 또 유승민 유승민 대표도 6천 원이 적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천 원 정도 해서 7% 정도 인상. 390원이거든요. 390원이요. 하루에 7% 인상하면 네. 그럼 한 달 보통 한 라면 하루에 라면 한 번값 정도 네.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네. 이걸로 과연 서민 경제들이 나아질 수 있고 과거 소득이 늘어서 경제가 소비 구조가 선순환될 수 있는 건지 네. 굉장히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시애틀이라든지 또 유통업체인 월마트 네. 이런 데 보면 지금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주정부들이 보통 50에서 60% 이상씩을 다 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해서 현재의 경제 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들을 앞다퉈서 발표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7%라는 것은 네. 모든 소득을 최저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지금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껏 390원 올라봐야 노동자 전체의 생활은 하향 평준화 수준밖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네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뭐 일부 의원 뭐 지금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의 경우에는 10,000원으로 가야 된다. 이게 민주노총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노동자 평균 임금의 한 50%. 그래서 한 7,6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인영 의원의 안들이 네. 아마 당론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지금 내고 있는 10,000원의 안들은 네. 실질적으로 단순한 금액의 요구가 아닙니다. 네. 이 잘못되고 있는 경제 구조, 재벌 배불리기만 하고 있는 한국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시대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정당의 입장이라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네. 새정치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내면 정부도 낼 때만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현재 야당에서 미온적으로 하는데 정부가 지금 재벌의 임금 동결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요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지금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도 최근에 네.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시중 노임 단가를 공공부문부터 네. 적용을 해서 뭐 민간으로 네. 점차 확대를 해 나가자. 그러면 한 8,019원 뭐 이런 정도로 네.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런 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안들을 이제 당의 입장으로 낼 수는 있겠다 싶거든요. 네. 네, 있는데 현재 지금 공공부문 같은 경우도 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거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소 영세사업장의 문제들이 네. 지불 능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는 최저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네. 최저임금을 받아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게 최저임금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 최저임금 체계는 뭐냐면 재벌들이 임금을 가장 적게 주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삶의 질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정부가 이것을 관리하는 근로감독들을 제대로 못하면 네네. 실질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을 깎아버립니다. 중소사업장에서. 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들은 감독을 감시망을 피하고 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지급돼야 될 총액임금을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 대안들을 내지 못하면 네. 그리고 야당들이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런 파악 속에서 이 문제에 접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주는 네. 경우가 많아서 이를테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줄이고 뭐 가족을 내보낸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 최저임금은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오히려 막 그 초단기 노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노동자의 숫자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구조를 보면 네. 특히 이제 상시적인 지금 해고가 아주 만연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모든 창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식당을 낸다든가. 네. 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70% 80%가 넘는 창업자들이 다 중간에 다 사업에 실패하고 네. 다시 문을 닫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 사회 구조거든요. 네네. 이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문제, 청년 학생들의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의 문제가 네. 영세 사업장들의 경영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규정부터 해서 이를테면 임금을 적게 주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임금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생활임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도입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네. 지역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런 문제들이 전 지역적으로 좀 확산되면 좋겠다. 이렇게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제 공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들을 해소하는 문제까지 접근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대기업은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내 유보금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네.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후려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을 사실 지자체도 해야 되고 정부도 이것을 감독해주고 지도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재벌의
배만 부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대한 문제들이 중소사업장들에서 제기를 하더라도 네. 현재 정부는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는 그렇죠.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책적 관리 감독들을 정부가 책임 있게 해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으로 확대해야 되내가고 네. 이것이 전 지자체로 확산된다라면 사실상 서민들의 삶들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임금 인상의 중요성,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 곧바로 재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경총에서요, 그 전국 회원사들한테 문건을 내려보내서 그 임금 조정 권고안을 밝혔는데요. 적정 임금 인상률은 1.6%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런 경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이 한국 경제 노동자들의 노동을 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거의 10대 재벌들이 지금 520조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 설비 투자들은 재작년 네.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네. 세계 선진국들은 그동안 임금이 싼 그 후진국으로 빠졌던 제조업들을 다시 전부 리턴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네네.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국에도 좋은 일자리는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네. 국내에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설비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좋은 일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대 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은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고 소비 구조를 다시 돌려서 선순환을 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의 경청을 포함한 재벌들만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라는 굉장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국민적 저항을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노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총이 딱 임금을 묻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 임금 동결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총이나 또 삼성이나 이렇게 해서 그 임금 동결을 한다면 민주노총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담판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3월 말까지 현재의 잘못된 재벌 정책에 대해서 노동자 살리기 정책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네. 대통령과 면담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도 사실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계소득 주도 경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부는. 네. 굉장히 언론 플레이만 해대고 있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 요구가 한 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네. 서민들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여기 나는 정부도 정치권도 이제는 화답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저는 언제든지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터놓고 좀 이야기할 때가 아니냐. 노동자들을 괜히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누구든지 해고시키려고 하고 있는 임금을 또 깎아서 하향평준화하겠다라는 이런 걸로는 경제를 못 살리니 네. 이런 걸 하기 위한 노사정이 들러리로 민주노총을 부를 것이 아니라 네. 진짜 경제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하기 위한다라면 이제 분명하게 대화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정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17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예. 네, 다음 주 화요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 대화 테이블을 첫 번째로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뭐 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땅에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말 어떻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스스로 만들었던 비정규 악법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법안을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능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고 국회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지금 4월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4월 총파업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싸우실 건지 좀 미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좋은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리해고로 다 해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일반 해고를 지키겠다라는 그래서 국회의 논의와 무관하게 정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노조활동 자체를 갖다가 깡그리 아주 싹을 자르겠다라는 정부의 음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노동시장 종합 대책이라고 비정규 종합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은 사실상 재벌한테 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경우에 민주노총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한 게 천명을 했고요. 네. 이것을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라 현재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나라 전체 서민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21일부터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위한 500만 서명운동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서명운동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 네. 예, 온라인에서 시작됐고요. 네. 지금 폭발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상 지금 500만 원 인원들이 작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0만 서명운동들이 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민들의 그런 관심들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처음 초등 모임을 했었어요. 네네. 했는데 각계각층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민주노총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서명운동들은 분명하게 500만 원 넘을 것이고 네. 이 힘으로 정부가 정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7% 운운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네. 뒤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압박해 낼 것입니다. 네. 4월 초에 청소 경비 노동자 대회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4, 5, 6, 또 6월 말에는 사내하청 공동파업, 또 비정규직 참여하는 장거리 대행진 이런 것들도 민주노총이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4, 5, 6, 그러니까 과거에 87년도에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했던 것처럼 한상균 노조에서는 4, 5, 6 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감도 드는데요. 실제로 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IMF 이후에 정례구가 도입되고 네. 또 비정규직 악법들이 계속 확단되면서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약되고 있는 가장 세계적으로 노동기본권이 그 지수를 파악했더니 5등급입니다. 네. 최하위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한국의 지금 상황들을 전 세계의 노동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수준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을 다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이고 산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문제들까지 포함한 민생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걸어서 전반 장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전체 노동자 모두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또 재벌 중심의 재벌만 배불리는 사회 파업자들은 정말 등골까지 빠지는 네. 이런 구조를 바꿔내는 투쟁들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파도처럼 네. 거세게 한번 밀고 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랜만에 다시 기운을 찾아서 총파업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끝으로 네. 위원장님 그 3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만약에 이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론 이제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장님 스스로 좀 어떤 결의와 결단을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정부라는 기능은 네. 소시 노동자와 사용자 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시 네. 노동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 역할입니다. 네. 네, 그러고 현재 입장들은 철저하게 정부는 재벌의 대변인으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거든요. 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이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주름살이 펼 수 있다라는 분명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네. 국민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들을 이미 다양한 경로로 조사한 여론에서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이 우리하고 만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날 3월 말 안에 연락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만약에 민주노총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진정성들을 예면할 시 전 노동자와 분노하는 민중들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이 잘못된 사회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앞으로 노사관계 그리고 또 노정관계에 파국이 오지 않고 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네. 수준으로 정리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고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민주노총은 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민주노총이 잘못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든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들은 서민들의 마음들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마음들을 다시 초심에서 생각하면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